네, 김민석입니다. 서울 영등포 의뢰 김민석입니다. 아침에 뉴딜 관련 토론회를 기획한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의정 활동 성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 영등포 의뢰 김민석입니다.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만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대처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또 이게 계속 빈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재난 대처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못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일반 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내의 예비비로 하던 것을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대처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할 것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대응이 이번 과정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었는가, 그 점을 우리가 많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의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원인 하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에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제 신속하게 사용한 거죠. 지자체가 3조 8천억 원 정도의 재난기금, 1조 3천억 원 정도의 재해기금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등등이 상당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또 사용도 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어 있었다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재정건전성, 이 추경 때마다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 문제를 총선 기간에 저희가 이 지원금 문제를 후보로서 제기해서 상당히 이제 진척을 보기도 했었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을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상당히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후에 이런 상황에 반복성을 예상할 때 총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앙정부는 목적 예비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자연재해를 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재해에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난에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 잘 대응해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님. 네. 의원님, 이제까지 자연재해든 사회재난이든 일어났을 때 정말 2003년도에 저희가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재난을 제외하고는 대개 목적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로 재난 충당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보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2003년에 태풍 루사하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 정도의 위기가 아마 목적 예비비 전체로도 충당 안 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재원을 또 기금으로 적립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제가 한번 짚어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적 예비비로 충분히 커버를 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한다면 그것이 문제였을 것이고 또 문제였을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 또 앞으로 이렇게 재난이 계속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축적돼서 상당히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 문제를 원칙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단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이후에 계속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하는 문제에 대한 간접 지원에 대한 증액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은 요구하고 국민적인 여론은 아직 수용은 아니고 또 정부의 입장은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등록금 문제가 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또 이게 2학기에도 또 이게 반복되는 사태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두 가지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보충성의 문제 원칙으로 이걸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째는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선 이번 학기에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수업 때문에 대학에서는 지출 감축 요인이 발생했을 텐데 여전히 2학기에도 불확실한 상황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수적이 아닌 경비를 과감히 감축해야 한다. 대학이 첫째. 두 번째로는 사립대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일부를 대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인데 이게 2학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회계년도가 끝나고 결산 후에 발생하는 세계 잉여금이 가령 뭐 전체 등록금의 한 5% 이상 된다 하면 당해 회계연도 재학생들에게 환불해주는 이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없겠는가. 이제 이런 등등의 노력을 대학이 최대한 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이후에 지원책을 고려하되 다만 이것을 등록금 반환 문제로 풀기보다는 장학금 지원 문제로 푸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놔두고 일자리 문제, 디지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제기되는 그 디지털 일자리는 대략 보면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일자리로 보여지고요. 행안부와 관련된 데이터 일자리는 지금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단순 알바 뭐 이런 식으로까지 폄하될 수 있는 소지가 일부 있는 이런 일자리로 보여지는데 적어도 지금 디지털 관련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디지털 관련하게 새로이 만들어지는 어떤 식으로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일이라고 이해시도라고 이것이 단순한 것에서 예를 들어 첨단 의견이 있으면 데이터를 안하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이가 하는 이런 정부의 더 부처 차원의 미래 부대 또는 미래 시도 디지털 관련한 이런 것들이 쭉 논의가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조금 디지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무 단순한 단기화사로 폄하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닌 계획을 좀 가져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일단 지난번에 76조를 투입해서 55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면서 55만 개 일자리 때문에 의원님 같은 지적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예를 들면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가 150종의 데이터를 전부 일일이 분석,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일자리 이거는 단기적으로 뭐 6개월이 되든 1년 반이 되든 디지털 일자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민간에 제공이 돼가지고 민간이 이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저희는 굉장히 아주 괜찮은 일자리고 장기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후자에 관한 숫자는 저희들이 빼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또 함부로 숫자를 만들었다가 괜히 뻥튀기라는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가 이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그 한국판 뉴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직접 일자리만을 뽑은 게 55만 개고요. 저는 그거보다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더 정부가 타겟을 하는 거는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서 민간이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민간 투자에 의해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내는 게 저는 그게 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도 일자리가 이렇게 저희가 계산이 될 수 있는지는 한번 뭐 최대한 정부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예. 네, 짧게 하시죠. 예, 지금 제안 주셨던 사립대의 경우에 적립금을 활용한다든가 결산 후에 환불하는 방식 등의 제도적인 개선책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과
포함해서 그 제도 개선 방안들을 좀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1학기에 그 대학생들의 어려운 이런 고충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등록금 환불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정부는 대학이 자구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대학이 뭐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별 장학금의 방식으로 이제 지급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들의 사례들을 좀 공유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대학이 1학기 동안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일정 부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자 하고, 어제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요청이 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은 문한기 부총리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아까 기왕 그 국가 재난관리기금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뭐 결론을 낼 건 아니지만 논점을 조금 명료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한두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이제 다른 재난, 그러니까 자연재해 같은 거는 뭐 예비비, 그러니까 목적 예비비로 가능한 거죠. 근데 이렇게 더 큰 재난이 올 경우에 결국은 거액 추경이나 이제 국채 발행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이게 소를 잃었거나 또 그럴 상황이 생길 때 외양간을 어떻게 고쳐놓는 게 좋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뭐 가령 금년의 목적 예비비 뭐라고 해봤자 1조 7천억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자연재해 예방 정도 가능한 건데 대규모 사회재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턱도 없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어서, 그리고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다시 또 국가 채무 논쟁만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루사 말씀도 하셨는데 루사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제 재난이고 코로나 같은 이번 같은 이제 전방위적이고 대규모적인 사회적 재난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 재정 투입 비용도 엄청나고, 그래서 미리 일정액을 적립하는 그런 기금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지자체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의 경우에 상당히 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신속하게 하면서도 이번에 그 재난 극복 과정에서 지자체에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던 것도 한 요인으로는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국가의 경우에는 결국은 목적 예비비하고 추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당해연도 예산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에 국채 발행을 23.8조 이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 예비비는 또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계가, 당해연도에 이제 사용을 안 하면 불용 처리가 되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재난기금을 우리가 적립을 이렇게 때에 맞게 해간다면 재난 대응을 예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는 장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가령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이런 기금이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 설치가 그래서 한 10조 정도가 적립되어 있었다. 그러면 국채 발행을 현재 하는 것도 상당 정도 낮아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 물량을 갑자기 증가하면은 채권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해서 기금 적립은 그런 의미에서도 이 채권 시장에 주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금이 추경보다 한편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아까 이제 정치권의 논의와 이런 협치를 통한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상적이긴 예, 의원님 어차피 뭐 국가재난기금 같은 형태를 만들어도 매년 상당한 금액을 적립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요. 뭐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매년 저 기금은 적립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정한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조 정도가 적립이 돼 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위기가 생겨서 한 6조, 7조, 8조로 써야 된다고 할 때 기금에 있다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서요.
오히려 어차피 국회를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 때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세출 사업을 확정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이 국가재난기금을 뭐 한 10조, 20조를 만들어 놓더라도 평상시에는 뭐 여유자금이라든가 그냥 통상적인 세출만 국회에서 의결을 받았다가 행정부가 막 5조, 7조로 이렇게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큰 단위의 기금을 만들어 놓고 쓸 때는 결과적으로는 결국 국회에 와서 추경 이렇게 큰 규모의 위기 대응은 국회와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어서요. 제약은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